법적 정의는 없지만 지능지수가 71에서 84 사이인 경우를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합니다. 성인이 돼도 자립은 어려운데 사회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오늘 시선 360에선 국민 전체 13% 정도로 추산되는 경계선 지능인의 얘기를 권지윤 기자, 정성진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. A씨의 20대 딸은 경계선 지능인입니다. 학습이 늦었지만 어릴 땐 엄마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채워 나갔습니다. 제가 보는 돈 거의 다 얘한테 1대1로 하다못해 줄넘기 같은 거 사회에 나갈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잖아요. 그러나 커갈수록 딸은 점점 고립됐습니다. A씨가 무료 노동까지 자처하며 딸 일자리를 구해주려 했지만 허사였습니다. 구급시집 알바집에 얘를 데리고 가서 저하고 둘이 할 테니까 딸 알바비만 주세요. 이런 욕심으로 이제 여기저기 다녀봤죠. 어릴 땐 학습 부진아, 커서는 손이 느린 사람. 경계선 지능인 B씨는 30대 후반이 된 지금 생존의 문제를 고민 중입니다. 끈을 묶는 게 느려 매듭 없는 신발까지 신고 일했지만 한 달 이상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. 덮밥집에서 알바를 했는데 멀티가 안 되고 이건 노력이 문제가 아니구나는 걸. 도움이 절실하다는 생각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. B씨는 2년째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. 장애인이 안 되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. 재판할 때도 저도 굉장히 괴로웠습니다. 내가 이렇게 못났습니다. 이렇게 능력이 없어요. 그래서 다 발가벗는 거죠, 모든 걸.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일자리 지원이나 자립자금 대여 등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법령상 지적장애인은 지적능력 불충분으로 사회생활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하지만 막상 시행규칙엔 지능지수 70 이하로 규정합니다. B씨의 지능지수는 72라 이 선을 넘어 대상에서 빠지는 겁니다. 경계선 지능인 중 일부는 지적장애인과 겪는 사회적 어려움이 동일합니다. 이분들을 사실 장애의 틀 내에서 보호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. 이렇게 지원에서 제외된 성인 경계선 지능인들의 가장 큰 바람은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겁니다. 아직까지는 독립이 좀 어려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아무래도 취업하기는 좀 돈을 좀 벌고 싶다는 그런. 이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장애인 고용공단은 지난해 처음으로 일경험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. 천천히 가르치고 현장도 경험시키는 맞춤형 직업교육입니다. 경계선 지능인 100명이 부푼 기대를 안고 참여했습니다. 혼자서 일을 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천천히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같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나 교육 후 실제 취업까지 이어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. 그나마 5명이 카페 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를 구한 게 전부입니다. 기간이 5주로 짧아 일을 배우기엔 부족했고 무엇보다 이들을 지원할 법과 제도가 없는 게 실패 이유로 꼽힙니다. 기업이 장애인을 채용하면 보조금과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받지만 경계선 지능인은 비장애인으로 분류돼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. 장애인을 뽑으면 그래도 보조금이라도 받잖아요. 경계선인을 왜 굳이 뽑겠어요? 독일 등에선 일찌감치 경계선 지능인을 학습장애로 분류해 장애인에 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부터 5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을 뿐입니다. 법이 만들어져야 제도적 지원도 예산 편성도 가능한데 아직 논의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겁니다. 누군가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, 서비스를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. 국민의 10명 중 1명 이상이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자립을 도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. 작은 직업이라도 주어지면 세금 내고 국민으로서 다른 사람을 부담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. SBS 권지윤, 정성진입니다.